불이 꺼진 가게 안은 단 한 줄기 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서서히 멎자 공간을 채운 것은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서로의 심장 박동뿐이었다. 재우는 본능처럼 린의 팔을 붙잡았다.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퍼지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독 그 온기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린이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무섭지만 재훈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재훈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을 의심한 건 세상이었지. 나는 아니었어요. 린의 손끝이 그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만큼은 뜨겁게 요동쳤다. 빗소리가 마치 모든 소문을 씻어내리려는 듯 거칠게 창문을 두드리며 긴장의 밤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께 큰 복과 행운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침 6시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재우는 늘 그렇듯 밥솥에 따뜻한 김을 손으로 살짝 가리며 쌀을 씻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일정한 톤으로 세상 소식을 흘려보냈지만 그의 귀에는 그저 배경음일 뿐이었다. 식탁 위엔 전날 아버지가 벗어둔 얇은 안경과 오래된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맞은편 의자는 늘 비어 있었다. 그 자리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앉던 자리였다. 매일 아침 재우는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 믿었다. 쌀을 씻으며 그는 이번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들러 된장을 사야지라는 소박한 계획을 떠올렸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그것이 재훈이 바라는 전부였다. 출근길에 오르던 그는 버스 정류장 앞 작은 슈퍼에서 낯선 여인을 스쳤다. 짧게 묶은 검은 머리, 햇살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또렷한 눈매가 순간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녀는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훈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사람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 상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재훈아, 이번 주말에 인사드릴 사람이 있다. 담담하지만 묘하게 들뜬 목소리였다. 재훈은 별다른 생각 없이 네, 아버지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마치 오래된 집의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 설명하기 힘든 낯설미 밀려왔다. 주말이 되자 아버지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그를 카페로 이끌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진 공간, 그곳에서 재훈은 아버지 곁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고 숨을 삼켰다. 바로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스쳤던 그 여인이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소개했다. 린 씨야. 앞으로 내 새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재훈 씨와 동갑이네요. 재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느꼈던 낯선 떨림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바뀌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내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앞의 여인이 아버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동갑이라는 운명의 장난이
그의 일상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다. 평온하다고 믿었던 일상 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린과 마주 앉은 이후 재훈의 마음은 하루도 편안할 틈이 없었다. 집안 공기는 전보다 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이 계속해서 자라났다. 아버지와 린이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재훈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린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다가왔지만 그 미소가 때로는 멀게만 느껴졌다. 더군다나 그녀와 자신이 같은 나이라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친구라면 편히 웃으며 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아내라는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았다. 이웃들의 시선은 더 큰 문제였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어느 날 재훈은 계산대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 집 아저씨 새장가 같다던데 며느리랑 나이가 같다면서 베트남 여자라더라. 한국 국적 따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말끝마다 섞여 있는 비웃음과 억측이 재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심히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사촌 형이 보낸 메시지를 보았다. 린이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이거 봐라. 우리 삼촌 제대로 속은 것 같지 않냐? 사진 속 린은 밝게 웃으며 종이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단순한 거래처럼 보였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온갖 상상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재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아버지가 혹시 린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린이 단순히 체류 자격을 위해 결혼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물론 가게,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린이 보여준 진심 어린 눈빛과 어눌하지만 노력하는 한국어가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이 모두 연기였을까? 한 발짝만 물러서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몰라.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이 발목을 잡았다. 린의 진심을 외면한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선택지는 분명했다. 거리를 두고 침묵을 택한다면 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린의 진짜 속마음을 영영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다가가 진실을 확인하려 한다면 오해와 상처가 더 깊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두 길 모두 상처뿐인 선택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뒤척이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물러서는 게 옳을까? 아니면 린을 믿고 다가가야 할까? 며칠 후 린은 손수 만든 베트남식 빵과 따뜻한 차를 들고 재훈을 찾았다.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녀는 서툰 발음으로 말을 건넸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 재훈은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망설였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지만 그 향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경계도 함께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다. 그 짧은 대답 뒤로도 그의 가슴은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린을 향한 알 수 없는 관심이 얽히며 평온했던 그의 일상은 더 깊은 균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재훈은 아버지 가게 앞을 지나는 길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었다. 익숙한 이웃들의 목소리가 단번에 그의 발을 붙잡았다. 봤어? 그 베트남 여자 돈 봉투 들고 어떤 남자랑 골목으로 들어가던데. 이제 얼마 안 가서 가게도 넘어가는 거 아냐? 낮게 깔린 웃음소리와 조심스러운 비난이 재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무심한 척 지나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이 거칠게 흔들렸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사촌형의 이름과 함께 사진이 도착해 있었다. 사진 속 리는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이미 동네에 퍼진 소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면이었다. 사촌형은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제 알겠지? 삼촌 완전히 속은 거야. 사진을 바라보는 재훈의 손이 떨렸다. 머리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혹시 정말 아버지를 이용하는 건가? 내가 그동안 속았던 건가? 그동안 린이 보여준 따뜻한 미소, 서툰 발음으로 전하던 진심 어린 말들이 한순간에 의심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증거를 찾겠다는 듯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침 린이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재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사진 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린은 놀란 눈으로 재훈을 바라보며 서둘러 입을 열었다. 그건 오해예요. 저 아버님 위해서. 그러나 재훈은 말을 끊었다.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주세요. 린의 얼굴에 당혹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지만 그는 더 이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 비가 굵게 내리기 시작했다. 재훈은 우산도 없이 길을 걸었다. 젖어가는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던 예전 사진. 그 곁에서 무표정한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 느꼈던 외로움과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가 갑자기 되살아났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가 얼마나 긴 시간을 혼자 견뎌왔는지, 그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려 얼마나 용기를 냈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며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미 뿌려진 의심은 쉽게 거치지 않았다. 그날 밤 재훈은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방 안은 캄캄했고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일까? 가게일까? 아니면 내 불안한 자존심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문득 린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버님 위해서.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에 맴돌았다. 새벽이 가까워 올 즈음 재훈은 마음속에 깊이 파묻혀 있던 결심을 끌어올렸다. 더 이상 소문과 사진 한 장에 휘둘리며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을 모른 채 침묵한다면 아버지를 지키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못 산다. 진실만은 내가 직접 바로잡겠다. 차가운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결심만은 묘하게 뜨겁게 그의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밤새 뒤척이며 굳힌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소문과 사진 한 장에 흔들리며 살 수는 없었다. 그는 먼저 사촌형이 보낸 사진의 촬영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앨범의 세부 정보를 살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메타데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은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날 린과 아버지는 함께 가게를 비운 적이 없었다. 무언가 맞지 않는다. 의심은 여전했지만 사진 속 장면의 진짜 맥락을 알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재훈은 곧장 가게로 향했다. 아침 문을 열자 린이 평소처럼 가게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울었던 듯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그를 맞이했다. 재훈 씨, 어제 일 설명하고 싶어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가운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사진 속 날짜와 시간이 이상합니다.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해 주시겠어요?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 쪽으로 그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함께 화면을 돌려보며 사진 속 장면과 시간을 대조했다. 그 결과 사진이 찍힌 시각, 린은 건물주와 월세 계약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봉투에는 가게 보증금 환급 금액이 담겨 있었다. 모든 내용이 CCTV 영상과 카드 영수증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재우는 묵직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 자신이 던졌던 냉정한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어제 미안했습니다.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그의 사과에 린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차를 내왔다. 괜찮아요. 저도 한국말이 서툴러서 설명을 잘 못했어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건넨 따뜻한 차에서 은은한 허브향이 퍼져나왔다. 재우는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며 그 온기를 느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묘하게 편안한 공기가 가게 안에 번졌다. 잠시 후 린이 낡은 라디오를 꺼내 전원을 켰다. 잡음 사이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재훈이 어린 시절 토요일 낮마다 아버지와 함께 듣던 옛 방송이었다. 이 라디오 고쳤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린의 말에 재훈은 가슴이 저릿해졌다. 오래된 추억이 라디오 스피커를 타고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때 재훈은 문득 그녀가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집의 빈자리를 조심스레 채우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재훈은 라디오 소리를 배경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린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조용히 스치듯 그녀의 손등이 재훈의 손가락에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짧게 전해졌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었지만 공기 속에는 미묘한 떨림이 남았다. 그때 문틈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재빨리 사라지는 모습. 재훈은 직감적으로 사촌 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곧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떴다. 다음 주면 폭로 끝. 준비해라. 작은 승리를 얻은 듯 했던 순간 또 다른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재훈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며칠 후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은 오후 재훈은 가게 문 앞에서 휴대폰 진동을 느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사촌 형이었다. 메시지 한 줄이 짧고 날카롭게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제 다 끝났다. 오늘 저녁 7시에 다들 보게 될 거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압박했다. 그는 즉시 아버지와 린을 찾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시장에 나가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골목길을 뛰어가며 재훈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숨을 몰아쉬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를 맞이했다. 사촌 형과 동네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모여 있었다. 형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화면에는 린이 어떤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편집된 화면에는 대화가 빠져 있었고 마치 동거래가 오가는 듯한 장면만 반복됐다. 사람들의 시선이 린에게 향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속삭였다. 재훈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린이 들어섰다.
장바구니를 든 그녀는 상황을 눈치채고 잠시 얼어붙었다. 사촌 형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야? 다들 봤잖아. 이 집 가게도 곧 넘어가겠네. 그 순간 아버지 상만이 헐떡이며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영상 속 장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게 사실이냐?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떨렸다. 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일. 하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녀의 목소리를 삼켰다. 재우는 사촌 형에게 달려가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형은 완강하게 버텼다. 증거가 여기다 있어. 이제 삼촌도 속았다는 거 알겠지? 재훈의 분노가 치솟았다. 이게 증거라고? 날짜 확인은 했어? 편집된 건 아닌지 확인했냐고. 그러나 군중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때 갑작스런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번개가 번쩍이며 가게 안전등이 깜빡였다. 이어 들려온 정전 경보음과 함께 모든 불이 꺼졌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공간이 어둠에 잠겼다. 긴급 상황 속에서 재우는 본능적으로 아버지와 린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고 그들 셋은 서로의 체온으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재우는 아버지를 방 안으로 안내하고 다시 린 곁으로 돌아왔다. 어둠 속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우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다. 린은 조심스레 그의 팔에 기대며 낮게 속삭였다. 무섭네요. 하지만 재훈 씨가 있어서. 그녀의 숨결이 가까이 다가오자 재훈의 심장 박동이 더욱 거세졌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긴장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두 사람은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이불을 나누어 덮은 채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빗물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문을 씻어내려는 듯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재우는 린의 떨림을 느끼며 낮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은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새벽이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정전으로 모든 통신이 끊긴 사이 소문은 이미 온라인을 타고 더 큰 파도로 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리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훈 자신도 그 불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감싸 안았던 이 밤은 어쩌면 더 큰 폭풍의 서막일지도 몰랐다. 밤새 폭우가 지나간 새벽 골목엔 젖은 흙냄새와 빗물에 식은 아스팔트에 묵직한 향이 깔려 있었다. 재우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공기를 느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뜨겁게 뛰었다. 사촌 형이 퍼뜨린 왜곡된 영상은 이미 이웃들의 휴대폰을 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는 결심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재우는 원본 영상을 확보해 USB에 담았다. 오전 내내 흘러내린 습기가 옷자락까지 파고들어 그의 몸을 차갑게 적셨다. 그러나 심장은 마치 열이 오른 듯 뜨겁게 고동쳤다. 오후가 되자 사촌 형이 다시 사람들을 가게 앞으로 불러 모았다. 빗물이 채 마르지 않은 골목, 젖은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묘하게 빛나게 했다. 린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와 블라우스 깃을 적셨다. 얇은 천이 습기에 눌려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붙었다. 재우는 순간 숨을 삼켰다. 의심과 분노로 굳어있던 마음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렸다. 린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잠시 멈춰섰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실내 공기는 더욱 눅진하게 달아올랐다. 사촌 형이 휴대폰을 높이 들며 외쳤다. 이제 다 봤지? 진실은 이거야. 편집된 영상이 반복 재생되자 사람들 사이로 눌린 숨소리가 흘렀다. 그때 재훈이 앞으로 나섰다. 젖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신발 밑창에서 미묘한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USB를 꺼내 모니터에 꽂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 영상을 보시죠. 화면 속에는 편집되지 않은 대화와 정확한 시간 기록이 선명히 나타났다. 린이 건물주와 환급 계약을 설명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메웠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긴장과 호기심이 동시에 스쳤다. 하지만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촌 형이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부정하자 아버지가 순간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렸다. 재우는 반사적으로 린의 팔을 잡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팔목은 놀랄 만큼 따뜻했고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손끝을 타고 퍼져나갔다. 린 역시 그의 손을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얽혔고 시간은 한 박자 느리게 흘렀다. 그때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나 실내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불이 꺼진 가게 안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빗바람이 젖은 옷깃을 스쳤다. 재우는 본능적으로 린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축축한 천이 서로의 팔을 따라 미끄러졌고 그 안에서 체온이 서서히 섞였다.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던 두 사람 사이로 빗소리만이 거칠게 쏟아졌다. 심장이 뛰는 소리와 함께 린의 따뜻한 숨결이 재훈의 귀끝을 스쳤다. 당신을 의심한 건 세상이었지. 나는 아니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어둠을 가르자 린은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제가 믿을 차례예요. 끝까지 당신 편. 서로의 손끝이 더욱 단단히 엮였고 빗물과 체온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한치도 떨어지지 않은 채 긴 정적을 함께 견뎠다. 새벽의 첫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그 뜨겁고도 차가운 긴장은 끝내 풀리지 않은 채 방 안을 감돌았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동네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전날의 소란은 사라졌지만 재훈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더 이상 린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사촌 형이 퍼뜨린 영상의 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누군가가 그토록 집요하게 린을 공격했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소문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이 불안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재훈은 밤새 복사한 CCTV 원본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상의 초기 버전 메타데이터에는 편집한 흔적뿐 아니라 업로드 시점과 발신 위치가 기묘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발신 위치가 가게 근처가 아닌 건물주가 사는 동네와 가까웠던 것이다. 그는 곧장 건물주를 찾아갔다. 건물주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재훈이 모든 자료를 보여주자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 사촌 형이 먼저 찾아왔어요. 가게를 넘기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린 씨를 압박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자는 제안을 했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사촌 형은 아버지의 가게 권리금을 노리고 건물주와 은밀히 접촉했으며 린을 이용해 계약을 흔들려 했던 것이다. 재훈은 충격과 분노로 굳은 주먹을 풀지 못한 채 가게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는 린을 마주했다.
전날보다 한층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훈 씨도 아셨군요. 그녀는 낮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사촌 형이 저를 만나서 가게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위해서 계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임시 계약을 걸어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욕을 먹게 되더라도 아버님 가게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린의 고백이 끝나자 재훈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두 손을 감쌌다. 밤새 빗속을 걸으며 차가워진 그의 손끝과 달리 린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온기가 손목을 따라 퍼지며 심장까지 번져갔다. 그 순간 재훈은 전날 어둠 속에서 느꼈던 채온의 기억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선 서로를 지켜주려는 깊은 감정의 증거였다. 잠시 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서류와 증거 영상을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린은 우리를 지키려고 했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후회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재훈은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더 이상 린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눈가를 적신 채 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오. 그 순간 재훈은 린을 다시 바라보았다. 전날 빗속에서 젖은 옷깃 너머로 느껴졌던 온기와 지금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겹쳐지며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린의 눈가도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는 단순한 안도 이상의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빛이었다. 가게 안은 이른 아침의 햇살로 가득 찼다. 빗물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며 마치 모든 의심과 오해를 씻어내듯 공간을 감싸 안았다. 재훈은 여전히 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내가 그녀를 지킬 차례다. 그 결심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관계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폭풍과 소문이 지나간 뒤 찾아온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전날까지 귓가를 메우던 헛소문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지만 재훈의 마음은 잔잔한 파도처럼 오래된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부드러운 햇살이 빗물로 반짝이는 바닥을 스쳤다. 어제의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간이 오늘만큼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재훈은 손에 남아있는 린의 체온을 떠올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카운터 너머에서 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밤새 잠을 설쳤을 텐데도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빗물에 살짝 말라붙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며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아버지 상만이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기분이구나.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풀려나왔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린에게 작은 열쇠를 내밀었다. 이건 가게의 두 번째 키야.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지켜가자. 작은 금속이 햇살을 받아 은은히 빛났다. 린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으며 미묘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재훈의 손등을 스치자 어젯 밤 어둠 속에서 느꼈던 체온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그녀의 따뜻한 피부가 동시에 전해져 재훈의 심장이
또 한 번 빠르게 뛰었다. 리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하지만 우리만의 약속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일요일 아침 라디오 6시 30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침차와 라디오 매주 세 사람이 함께 들으면 어떨까요? 그 제안에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일상의 약속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손을 모아 작은 약속을 굳혔다. 잠시 후 린이 준비한 따뜻한 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김이 오르는 머그컵에서 은은한 허브향이 퍼져나오며 긴장으로 얼어있던 마음을 풀어주었다. 재우는 조심스레 컵을 들어 올리며 린과 시선을 맞췄다. 눈빛 속에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향기롭다더니 우리 집이 이제야 향기를 찾았구나. 가게 창문 밖으로는 햇살이 빗물 위에서 반짝이며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다. 재우는 린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낮게 말했다. 앞으로 어떤 소문이 오더라도 난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린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손을 더욱 단단히 감싸쥐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마치 작은 약속처럼 세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발라드가 부드럽게 공간을 채웠다. 빛과 음악 그리고 서로의 온기가 섞인 그 순간 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오해나 폭풍에 얽매이지 않았다. 늦게 피어난 인연일수록 더 오래 향기롭다는 말을 몸으로 느끼며 그들은 새로운 하루의 첫 장을 함께 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혼 로맨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줄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